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혹시 주변에 너무 차갑고 냉정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공과사학 구분도 못하고 과하게 감성적이고 과하게 감정적인 그런 사람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차갑게 하는 건지, 감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몸속에 파란색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공과사 구분도 못하고 감정적이기만 한 건지, 누군가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드신 적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지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 팀장님이나 선배를 붙잡고, 선배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라거나, 팀장님, 저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상사의 반응은 어땠나요? 나에게 무엇이 힘든지 물어보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시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네가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라고 하면서 비난과 질책을 하시던가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오늘은 MBTI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인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우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은 무언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마치 외향형과 내향형처럼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사고형이구나, 저 사람은 감정형이구나, 이렇게 좀 추측이 가능한 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 실제 선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사고형에 가까운지 감정형에 가까운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사고형은 관심의 주제가 어떤 것에 대한 사실, 그것에 대한 진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죠.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기준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핵심을 담은 간단 명료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형은 관심의 주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성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상황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죠. 어떤 일에 대한 의미와 그것이 주는 영향력을 중시하고 관계와 맥락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 후에 상대방을 고려하여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보다는 좋다, 좋지 않다의 기준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남녀 간의 대화로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자기야 나 사고 났어 라고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 남자의 반응은 어떤 쪽일까요? 보험 불렀어? 라고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쪽이거나 괜찮아? 라고 사고 당사자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주고 걱정해주는 요 정도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 MBTI의 결과로 남자는 사고형, 여자는 감정형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는 이렇다, 모든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가 보험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걱정되지 않거나 보험이 가장 중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고가 났다는데 보험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면 우리의 사고형들은 매우 당황할 수 있어요. 접촉사고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골치 아픈 문제로 많이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제대로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반응을 본 감정형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걱정은커녕 겨우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보험 타령이라니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묻는다면요. 그것은 정말 당신이 걱정돼서 묻는 겁니다. 이때 괜찮으니까 전화했지? 라든지 아니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괜찮겠어? 라고 공격하면 절대 안 돼요.
감정형의 상대방은 사고야 이미 났고 또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죠. 사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몸보다는 마음이 안 괜찮은 경우가 더 많아요. 갑자기 생긴 사고에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여러분이 어디 다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많이 놀랐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그게 더 걱정인 거죠. 이렇게 사고형과 감정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과 반응이 달라서 그렇지 걱정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버티다가 우리 팀장님을 붙잡고 팀장님, 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팀장님이 사고형이라면 아마 방법을 제시해 줄 겁니다.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정말 힘든 상황이 맞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거나 개선해낼 수 있을지 확인하려 하겠죠. 걱정과 공감보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감정형의 직원은 우리 상사가 내가 힘들다는데 이것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제풀이하듯이 계속 탐구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형의 상사는 나름대로 이 감정형의 직원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노력했을 겁니다. 일단은 무엇이 힘든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원이 힘들다는데 직접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말 한마디 위로보다는 일단 힘들지 않게 일을 개선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본 건데 서운해하는 직원의 반응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건 너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어요? 감정을 잘 추스르고 일을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럴 때 직원의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팀장님의 반응도 똑같고 괜히 얘기했구나. 차라리 말하지 말걸 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상사가 감정형이라면 어떨까요? 커피를 한 잔 사주든 잠깐 바람을 쐬고 오라고 하든 아니면 시원한 맥주 또는 소주를 한 잔 사주면서 위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며 미안해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이런 것도 모르는 팀장이 어디 있냐며 자책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힘들다는 그 직원의 상태, 그 직원의 말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옳고 그름은 일단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감정형의 상사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면서 우리의 직원들을 배려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힘들다고 하는 직원에게 내가 마무리할 테니 먼저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대신 해줄 테니 잠깐 쉬고 와 라고 아량을 베풀기도 하죠. 이렇게 따뜻한 상사인데 사고형의 직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를 해주는 그 순간 그때뿐 뭔가 개선이 되거나 해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직원이 힘들다면 이 직원에게, 저 직원이 힘들다고 하면 저 직원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나누지만 정작 왠지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감정형의 상사에게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문제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여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피해를 받거나 혹은 소외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고형의 팀장님과 감정형의 팀장님, 양쪽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형의 팀장님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또 감정형의 우리의 팀장님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공과 사 구분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우선시되는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직원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상사란 존재하기 어렵죠. 하지만 사고형 팀장님과 감각형 팀장님, 우리의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정형의 직원들에게는 특히 업무를 잘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근하고 편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비판과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어쩌면 업무 성과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더 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형에게 대화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잡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분위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직원이 사고형이라면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보다는 논리적이고 분명한 접근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감성적인 말보다는 정직하고 솔직한 피드백이 그들에게는 더 와닿을 수 있으며 업무 진행 시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쟁과 논쟁은 공격이나 싸움의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형 팀장님과 감정형 직원, 감정형 팀장님과 사고형 직원 모두 각자의 성향,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